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부진한 실적에 미증시에서 테슬라는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런데 미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 지표는 하회하고 이거는 이제 연착륙 기대감을 높인 대목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특히 2차 전지주가 테슬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 증권, 건설주들도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해외 변수들을 보면 인텔이 오늘 시간외에서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뭐 예상치 45센트보다 EPS가 54센트가 나왔고 매출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올해 예상하는 어떤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시장의 전망은 141억 달러. 이번 분기에 이제 141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22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되게 나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몇몇, 반도체주들이 부진한 그런 영향을 줬고, 테슬라는 오늘 폭락을 했잖아요. 12%나 폭락을 했는데,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제 왜 올라갔냐?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작대기 하나 거드렸죠. 이거 거드리면서 테슬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됐다. 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작대기가 걷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성장률, 4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근데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높게 나와서 경제는 좋은데 물가 상승률은 진정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결과잖아요. 일부에서는 동화 같은 결과였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말 바꾸면 동화 같기 때문에 지속성 있을지는 좀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려면 뭔가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될 거냐. 우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간 점 좀 안도감을 주는 사안이었고 특히 오늘 주도주,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올라가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 폭락한 날 2차 전지주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간대별로 좀 나열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안 좋았던 뉴스. 1월 10일 조금 더 되면서부터 테슬라를 많이 사겠다고 얘기했던 렌터카 회사 허츠가 전기차를 오히려 팔겠다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전기차 팔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내연차를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나 보다. 두 번째, 그리고 쭉 직후에 또 나왔던 뉴스가 홍해 사태로 테슬라의 어떤 베를린 공장이 가동하기 어려워졌다.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공장이 멈춘다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 직후부터 계속 이어진 거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가격이 나오고 또 유럽에서도 가격이 난다더라. 그러니까 싸게 안 팔면 안 팔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싸게 팔지 않으면 누가 안 사준다. 줄줄이 악재예요, 이게 다. 근데 그런 악재의 끝판왕이 뭐냐면 실적.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 딱 발표가 되면 이걸로 모든 주가는 실적으로 설명하니까 실적이 딱 나오게 되면 모든 재료에 이게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올려드린 시황 브리핑에서 제가 그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료 노출에 끝판왕이 나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쭉 제가 나열해드리면서 이번 실적 부진으로 악재가 다 나온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뭐 또는 어떤 바닥이 확인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다가 모든 악재 노출의 끝판왕은 실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또 너무 좋게 나오면 그 좋아진 재료에도 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전제를 까는 게 추세적으로 돌린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사이클 정도? 뭐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재료가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매출은 안 좋을 것 같은데 회복 2분기부터는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서 그럼 지금이 바닥 친 거네라고 이제 투자들의 기대감을 자극을 했잖아요. 근데 큰 줄기로 보면 지금 주가가 과연 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일부 투자자들 의구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 추세적인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이닉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우선 이제 인텔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재료 자체는 좋은 게 있었죠.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뭐 상향한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뭐 18만 5천 원, 17만 5천 원 각각 상향을 했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좋게 봤죠. 굳이 하락한 이유 따지면 1분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던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쉽지 않다고 해도 뭐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어제 실적 노출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일정에 맞춘 매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매도 영향에다가 2차 전지하고 이게 시소잖아요. 제가 2차 전지하고 시소가 되는 산업이 반도체 또는 제약 이런 것들이 시소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소 효과도 오늘 좀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틀 동안의 어떤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는 금융주가 이게 차트상으로는 되게 엄청 급등한 것 같은데 상승률로 치면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KB금융 올라가고 미래에셋증권 쭉쭉 올라갔죠. 그 현대건설까지도 어제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트로이카구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를 가지고 트로이카주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94년도부터 주식에 있었으니까 2000년대 하여튼 되게 오래됐네요. 하여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저 PBR주들이에요. 0.38배, 0.45배, 0.45배 이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왜 너희 회사가 저 PBR인지 설명을 하도록 한다. 이제 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서 그러면 너희들 그냥 자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차라리 주주들한테 내줘, 뭐 배당을 늘리거나 이런 등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 이런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 PBR주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좀 강세를 보인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다.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많이 잤고요. 이렇게 되면서 주간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주간은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끊거든요. 그 EPFR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짐없이 계속 매수하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예, 그렇게 이제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매수하고 선물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선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선물 가지고 뭐 포지션이 어쩌고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선물을 시황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저게 7만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쌓였다. 매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내리는 압박인 것과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러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근데 저게 선물 매도가 풀리면 올라갈 수 있도록 막혀져 있던 콘크리트가 조금 풀린 거예요. 그걸 누가 깨부셔가지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선물 매도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이 열리고 공간이 열린 것만큼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주가 뭐가 될 거냐라고 봤는데 2차 전지일까 반도체일까 뭐 자동차일까 봤는데 일단 어제는 자동차였고 오늘은 2차 전지. 이게 세 개가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정도 열리면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별로 하나씩 올라가고 나머지는 시소 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 선물이 만약에 풀려서 저게 이제 7만 5천 계약 풀리면서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빠진 거거든요. 저게 역방향으로 돌리면 150에서 200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그재그만 할지 완전히 매수 쪽으로 돌려 세우게 될지 다음 주에 대형주 흐름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오늘 전체 3,8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의 이제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근데 밑으로 쭉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고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SDI, 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것들은 또 왼쪽에 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매수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예, 하나금융, KB금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게 제가 이제 기계적인 매도를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외국인들 운영사도 있지만 기관들이 보통 그런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 그래도 매도가 좀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쭉 깔려 있죠. 예, 금융주 뭐 미래에셋증권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도체 쪽이 약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목별로 좀 포진해 있고 매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그 2차 전지 외국인 기관이 좀 기술적 반등을 염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최근에 매수세가 좀 빌드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예, 그 정도 시도할 정도의 매수는 좀 붙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현대힘스는 오늘 신규 상장주라 이것 빼고 나면 기관은 오늘 코스닥 순매수였어요. 근데 업종으로는 뭐 2차전지 좀 담은 거 있고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엇갈려서 예, 뭐 저기 반도체 종목들 약간 담은 거 정도. 근데 이제 매도 쪽도 반도체가 있어서 골라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인텔 가이던스가 이제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졌거든요. 근데 저게 인텔은 그냥 니들끼리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야 이렇게 이제 흐름이 따로 나오게 되는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PC 물가 예, 예상치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근원은 3.0, 0.2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3월 금리 인하가 지금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5대5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으면 인하하지 않더라도 5월은 되게 유력하게 되는 걸로 분위기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PC 물가 결과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오늘은 2차전지가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또 이제 동네 바보형 모드를 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시서관계니까 이거 제가 특징주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하이닉스가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연간으로 빠질 거냐,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차트에서 연봉을 차트로 그린 건데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하이닉스는 1년 만에 상승이 그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짧으면 2년, 길면 3년, 4년은 연속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 공부 한참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4년이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긴 어렵다. 그래서 4년, 그러니까 그럼 4년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게 4년 주기라서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주기가 4년이다. 하여튼 그런 식의 뭐 논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작년에 올랐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1년에 끝나진 않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이후에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라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겠지만,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제가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막, 그러니까 뭐 매수하세요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대 수익치가 높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올해 증시에서 기회를 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잡아주면서 다른 종목에도 종목 장세를 만들어줄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어떤 종목 장세를 적당하게 좀 활용해 나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는 뭐 어디까지나 통계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